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이란 이스라엘 소식을 접하고 계실 건데요. 핵 관련된 소식도 갖고 있을 겁니다. 들으실 건데, 지금 미국이 지난번에 이란을 한번 세 곳을 타격했지 않습니까?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 공격을 가했죠. 뭐, GBU-57, B2를 대동해서 갖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므로써 뭔가 큰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피해가 나라마다 약간 의견이 다르죠. 그리고 전문가마다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이 단지 몇 달치만 핵을 지연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한 측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과연 이 미국의 이란 핵 타격 그리고 12일로 끝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뭔가 후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효과 논란, 나라마다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나라마다의 정치적 계산이 좀 깔려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말살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십 년 동안의 그 핵 개발 속도가 지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트럼프는 어떻게 입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충돌을요, 바로 우리는 끝내버렸다. 우리의 어떤 그 무거운 벙커버스터로 그곳을 공격함으로써 우리가 중동의 어떤 충돌을 막아내고 평화를 찾아오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을 뭔가 게임 체인저, 평화를 가져온 그런 존재로서 만들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그 이후로도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하메네이 같은 경우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란은 아직 건재하고 우리가 지금 핵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럼으로써 정권의 유지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정치적인 게 좀 깔려있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이스라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가 매우 심각한 건 맞는데 이스라엘 국방부에서는 초기 평가가 이렇습니다. 미국은 최대 몇 개월 정도의 지연만 있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의 그 핵시설이라든지 정권의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파괴해서 초토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붙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국경이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옆에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판단을 냉철하게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피해는 큰데 일단 미국이 지금 몇 개월만 지연시켰을 뿐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나라마다 약간씩 뭔가 예상은 했어요. 이 세 나라가 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데 뭔가 그 배경 속에는 뭔가 국익에 달려 있는 게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더 텔레그래프에 있는 걸 좀 가져왔거든요. 하지만 그 텔레그래프 기사 내에서도 출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주요 시설별로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탄즈부터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나탄즈를 먼저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포르도를 좀 나중에 공격은 했지만 나탄즈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핵시설을 많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논평을 하나 내놨죠. 이스라엘이 나탄즈를 포함한 뭐 포르도라든지 이런 곳을 좀 시기상조로 공격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GBU 그 벙커버스터 폭탄은요 가볍습니다. 미국이 한 방에 그 포르도 같은 시설을 파괴할 만한 그런 무게도 파괴력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 벙커버스터마저도 미국이 준 거긴 합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많이 준 거긴 하죠.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뭐 하마스, 헤즈볼라 특히 하마스를 공격할 때도 벙커버스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 하마스도 지하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마스의 지하 시설에 맞는 거기에 깊이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받아야 했던 상황인데
하마스 파괴용 지하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 핵시설만큼의 깊이를 뭔가 레인지로 삼진 못하죠. 그런 게 있는데, 무튼 이제 배경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나탄즈를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핵시설을 뭔가 궁극적으로 파괴했다기보단 그것을 돌아가게 하는 주변 시설을 파괴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었네요. 주변 그러니까 주요 변전소 및 전력선이랑 예비 발전기, 그러니까 전기 이상이 있을 걸 대비해서 예비로 전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마저도 없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돌아가게 하는 연료 탱크 모두 마비가 되었다. 즉, 핵 중심 시설을 타격했다기보단 그 주변에 핵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원심 분리기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심 분리기 같은 경우는 그 우라늄 성분들을 계속 돌리지 않겠습니까? 초음속이라고 들었는데요. 계속 그 기기 안에서 돌림으로써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핵 연료를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튼 그런 것들 다 전기가 없으면은 돌아가지 않죠. 그런 것들, 핵을 돌리게 만드는 전력을 모두 파괴했는 목적.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한 건 다 이런 시설을 파괴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인데요. 시기상조인 이유가 뭐냐면 이것과 함께 거의 동시에 핵 시설을 파괴를 해야 그 이러한 시설을 그 파괴한 다음에 놀라서 또 급한 마음에 이란이 중요한 물질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소를 다 제거를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기 전에 이미 바로바로 이런 전력 시설을 파괴하자마자 그 핵 중심 시설을 파괴를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 판단되는데 그런 여지가 적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나탄즈 농축 시설 위 표면에는 3개의 작은 폭발 충돌 구덩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쏘게 쏜 거죠. 뭐 벙커버스터로 쏜 게 아닌가 이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첫 공격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유발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이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피해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 지하이고 위성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 관리 사이에서도요.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후속 조치가 있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에 아주 민감한 이스라엘이라면 이런 것들을 정말 세심하게 따져보지 않을까, 따져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르도를 보겠습니다. 포르도 정말 중요하죠. 증거가 지하에 있고요. 이것도 역시 시야에 안 보이기 때문에 충격을 확신하지 못한다 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대규모 지하 붕괴가 있었더라면 위성 사진에서 지반 침하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일단 위성 사진을 보기에는 지하 붕괴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이 이하 이상으로는 상상에 맡게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의장에 의하면 포르도 원심 분리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면 포르도 역시 뭔가 포르도 내에서 전력을 통해서 뭔가 핵 연료를 만들 만한 그런 모터가 없어진 거죠. 핵 물질이 없어졌단 말이 아닙니다. 원심 분리기가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입구에 쌓였던 흙이 모두 날아갔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지하 시설도 다 입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입구에 워낙 그 주변 지역에 흙이 많고 황야 같은 곳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흙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게 날아갔다. 즉 내부에서 외부로 크게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것을 뭘로 비유하냐? 집안의 어떤 일 때문에 창문이 날아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집안, 여기서는 이제 내부 핵시설을, 지하시설을 비유로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뭔가 큰 폭발이 있으니까 그 폭발의 힘에 의해서 바람이 생길 것이고
그 바람이 결국 외부 창문을 그 부수는 것처럼 이것도 그 케이스가 아닐까. 물론 뭐 지금 시야에선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내부에 큰 폭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까지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모든 건 불확실하다고 지금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과학자들의 피해를 좀 봐야 되겠죠. 테헤란 소재 대학교 건물 포함해서도 핵 개발 관련 시설이 파괴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위 군 지휘관 20명, 핵 과학자 14명 사살이 되었는데, 물론 큰 피해는 맞습니다만, 이 코멘트가 좀, 뭔가 이번 사건, 이번 충돌의 결과, 이것을 좀 의무스럽게 만드는 멘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새로운 지휘관, 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여전히 정권은 저항적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휘관 핵과학자를 죽인다고 해도 핵과학자는 계속 나올 것이고 지휘관도 후임자를 선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출해서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체계 자체, 권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정권 역시 이란 의회 등의 태도를 봤을 때 저항적인 성격이 강하고 특히 지금 어떻습니까? 이란으로서는 공격받은 이미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저항을 하고 IAEA 그 국제원자력 기구의 행동에 대항할 만한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약간 더 명분을 삼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메네이 고문인 알리 샴카니가 또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시설을 완전히 파괴를 했어도 게임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왜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농축, 물질. 이게 있으면은 어떤 다른 지하시설이 있으면 또 굴리면 되는 거죠.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토착적 지식, 이란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핵 개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정치적 요소, 지금 이란의 정권적 특성이겠죠. 그런 것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그쵸 쉽게 말하면은 공장에 연료가 필요하지만 공장에서는 어떤 원료를 통해서 뭘 만들지 않습니까? 공장을 암만 파괴해도 원료만 살아있으면은 그 다른 공장에다가 그 원료를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물건 만들어내면 되는 것처럼 농축 물질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문가들 아까 얘기했던 것들 봤을 때 이란의 핵 농축 물질이 완전 사라졌다라는 보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의 문제 봐야겠습니다. 많은 핵시설이 파괴는 되었다고 하지만 잔존 물질, 우라늄 농축 기술, 우라늄 물질 자체 이런 것들은 과연 사라졌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누군가의 뾰족한 말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이제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6월 13일 전쟁 발발 전에 국제 원자력 기구의 말에 의하면 이란은 60% 우라늄 농축된 거 408.6km가 있을 킬로미터죠. 킬로그램이죠. 죄송합니다. 네, 408.6kg이 보유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넘어가면은 이게 핵물질로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60%면은 꽤 높은 비율인 거죠. 그래도 뭐 그 사이에 우라늄 농축 속도를 조절한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이 물질은 그 핵시설에 따라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이란이 밝히지 않은 또 다른 핵시설이 있으면 그 핵시설로 가는 거죠. 전문가들은 일단 핵 물질을 시설 밖으로 옮겼다라고 즉시 경고를 했습니다. 공격 전에 포르도 시설 트럭들이 위성 사진에 포착되었고, 물론 신속하게 옮기는 건 어렵지만 전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시에는 아주 생존 본능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더 절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는 불가능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 헛소리 할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 발언에 의한 어떠한 얘기도 물론 새겨 들을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이들의 의견도 물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탄즈 몇 분 거리에 완벽한 은닉처가 있다. 이란이 물론 밝히지 않았겠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하 저장고 100m 깊이라고 합니다. 벙커버스터가 뚫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게 맞다면 이란은 계속해서 핵 개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란이 공개하지 않은 핵시설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이 기사랑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도 그렇죠. 북한은 뭐 하노이 회담 할 때나 뭐 이렇게 정상회담 할 때도 그 당시 언급했던 시설보다 더 많은 시설이 숨어 있었다고 이미 기정사실을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란도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란이 지금 공개하지 않은 핵 시설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혹시나 이런 잔존 우라늄 물질을 옮기고 있는 상태라면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은요, 단순 미봉책에 불과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메네이의 그 미국의 공격이 그렇게 성과가 있지 않았다는 발언이 그렇게 거짓말은 아닐 수 있는, 과장이 아닐 수 있는 얘기가 될 여지도 있는 것이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이란의 핵시설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국제사회가 모르는, 특히 이스라엘, 미국이 모르는 핵시설이 잔존하고 거기에 뭔가 우라늄 물질을 넣고 있는 과정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마 현재 핵 능력이 지연되는 것은 단 몇 달 만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정이죠. 얼마나 이란이 숨겨놓은 핵시설이 많냐, 그리고 얼마나 우라늄 농축 물질이 많이 잔존해 있냐, 이것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는 꽤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정권 특징상 언론에 많이 밝혀진 핵 시설만 가지고 있는 걸로 허용한다면 이란 정권이 뭔가 생각을 짧게 하는 것이겠죠. 물론 그런 것도 집중시키긴 해야 되겠지만 제 촉에는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뇌피셜인데 이란은 더 많은 숨겨진 시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권 특징상 그렇게 가만히 있는, 그 언론에 있는 밝혀진 것만 핵시설로 둘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댓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이 12일 전쟁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해서 됐을 거예요. 우리는 중동에서의 평화를 가져온 종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성격도 있는데 과연 완벽한 전쟁의 마무리를 지은 것일지 앞으로 두고 보면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스였습니다. 아디오스.